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최근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영세 농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상이 되는 농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른바 농민 수당을 또 주장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오늘 그래서 시사토론창에서는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와 이 농민 수당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나와주신 네 분을 한 분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반주현 농업경영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옆으로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전익수 교수님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전국농민회 충청북도 연맹 김도경 의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네 분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관련된 뉴스를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불쌍하니까 뭐 돈 좀 주려고 그러는 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충북 도청을 찾은 농민들이 농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거친 발언을 쏟아냅니다. 충청북도가 도입을 발표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에 항의하는 겁니다. 기본소득 보장제는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농가에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하나의 복지 정책. 경지 면적이 0.5헥타르 미만이고 연간 순수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농가가 지원 대상으로 전체의 6.4%인 4,500농가가 해당됩니다. 예산은 35억 원 규모로 한 농가당 연평균 78만 원씩 지원됩니다. 소수의 영세 농가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돼 분홍을 제외한 대다수 농가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농민단체의 요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도의 재정 여건상 병행하기는 어렵죠. 농업 예산을 전반적으로 틀을 다시 짤 수밖에 없거든요.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로 직접 조례를 만들겠다며 서명운동까지 벌여 그 명부 제출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 나온 충청북도의 발표.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으로 농민을 이간질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마저 왜곡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농민들은 충청북도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팀장님, 이 농가 기본 소득 보장제 잠시 화면에 안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그동안의 그 농업의 그 지원 사업은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재배 면적이 많은 그 농가가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농가한테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농촌 계층에서도 소외 계층이 발생이 됐고요. 또 저소득 농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저소득 농가를 위해서 농업소득이 일정 부분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일정 부분 차액, 이 정확하게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대상은 기본소득 보장제는 4,500호, 그리고 농민수당은 한 7만 5천 호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급 금액은 기본소득 보장제는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 그리고 농민수당은 연간 1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 소유액은 35억 원과 900억 원으로 이제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그 농업 경영체에 등록 농가이면서 0.5헥타 미만, 그리고 농업소득 500만 원 이하, 그리고 그 농민수당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전 대상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만 봐서는 저희가 판단이 저희가 쓰지 않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장점 같은 것들을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교수님,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농민수당하고 지금 그 기본소득제하고 원래는 혼용해서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이제 충북도에서는 조금 이제 구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본소득 보장제를 이제 영세 농가로 이렇게 줄여서 하고, 이제 농민수당은 우리 팀장님 보여주신 것처럼 7만 5천을 보면 우리 충북 농가 전체예요. 농가 전체이기 때문에 농민수당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본소득 보장제는
이제 그 중에서 영세 농가만 이렇게 제한해서 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어떤 두 개든 농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가치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을 한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전체를 보느냐 이제 소수 집단에 보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견 일단 볼 때는 영세 농민들을 대상으로 더 이제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뭐 일견 이렇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근데 이제 여기에 반대하시고 농민수당을 주장하시는 또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그렇다면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뭐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농촌의 어려운 농가들을 돕는 거에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민수당을 대체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서로 농촌에 지원되는 기본소득 보장제라고 하지만 적어도 농민들하고 논의, 협의,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뜬금없이 그날도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다가 무슨 뭐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겁니다. 농민 기본소득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솔속으로 그 발표한 그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져서 발표가 됐냐까지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공직자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 지금 자료들이 하루만 만드는 자료예요. 결국은 농민들을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보는 상황이 전개됐다는 거죠. 예.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 저희는 좀 말렸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달 했을 때 지금 이제 밖에서 농민들이 어렵게 그 주민발의 서명을 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이렇게 대체한다는 뭐 이제 그런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그런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는 오히려 농민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하고도 산업경제위원회하고도 전혀 상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 일단은 이 발표는 좀 그 나중에 추후에 하더라도 좀 우리가 논의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농정국에서 이렇게 강행 처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네, 컨티뉴님. 그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와 농민수당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목적이 전혀 틀린 사업입니다. 예, 틀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발의 청구가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 중이었었고요. 근데 저희가 그 누누이 뭐 언론이나 이런 데에 발표를 하기보다는 조금 농민수당은 참 어렵지 않느냐 금액을 했을 때 그런 뉘앙스를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좀 주민들이 이렇게 발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을 좀 많이 아꼈죠. 어떻게 반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 또 저희 이제 기본소득 보장제가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기 전이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정책이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발표하게 됐고요.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왜 그 시점이었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벌써 이제 저희 기획관리팀에서 예산안을 전체를 발표하는 와중에 저희 기본소득 보장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기자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일단 교수님 근데 먼저 듣겠습니다. 과정상에 지금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이렇게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되어진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이 중간에 의사가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언젠가는 할 것이다. 이시중 지사의 그 민선 실기의 그 공약에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본소득 보장제가 일단은 기존의 관점과 좀 다른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면적 중심, 우리 좀 아시는 대로 면적 중심으로 지원되던 형태를 농가 소득 형태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점. 사실 농가 소득을 들여다보기 쉽지 않아요. 지금 아까 뭐 진흥청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척해내고 행정을 집행해내고 굉장히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을 집중해서 영세 농가를 먼저 우선해서 하겠다. 근데 이제
저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하고 농가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 아니냐. 예. 농민수당이라든지 농가 기본소득제에 원래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농업인이면 보편적으로 지원해줘서 농업인의 그 기여함, 이 땅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그거 영세 농가들한테 조금 주고 끝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작점이고 단계 1, 기본소득제 1, 단계 1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단계 2, 단계 3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라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됐더라면 예. 이렇게까지 반발이 좀 크진 않았을 것이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사님의 농가 기본소득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전국적으로 그 확산되고 있었던 농민수당도 어쨌든 농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그런 사실 그 개념적으로 보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농민들이 이 주민 발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하신 농가 기본소득제를 일단은 발의가 끝난 다음에 요거를 어쨌든 서로 간에 좀 접점을 한번 찾아보자. 예. 예, 이제 저희는 좀 그런 개념이었었고 또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다 풀어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확 발표를 해버리신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이제 확산되는 추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가 그런 농민수당을 일종의 뭐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는 그야말로 시발점이고 더 나은 어떤 계획들을 좀 하고 계신 그 측면이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다른 개념의 이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대체하는 있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의 예.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할 때 협의할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요 사업의 장점이 어떤 그 탄력성, 효율성이 아주 좋습니다. 0.5헥타의 기준을 갖다가 높이면은 대상자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 요율을 갖다가 높이면은 수혜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다가 돼 있고요. 예. 또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기준 잡은 500만 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공익형 직불제 0.5헥타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가 되고요. 모든 조건을 다 없앴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농민수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어떤 탄력적으로 다 대응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이런 사업이. 팀장님께서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문에 분명히 농민수당을 대체하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거 대체하는 게 아니다라고 예. 말씀하시면 이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건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뀔 수 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럼 팀장님 그러면은 이 농민수당 어쨌든 발의가 끝났잖아요. 농민수당에 대한 입장은 있나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농민수당보다는 기본소득제를 확대해 가면은 어쨌든 농민수당을 대체하고 대안으로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다 대안으로다- 말씀을 네, 네. 하시니까 이게 농민수당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농민수당은 전남이나 전북에서 최초로 시작돼가지고 조례도 다 제정되고 내년도면은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봤을 때 이 단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도 이건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광역 그 자치단체에서도 그 이제 사업 계획을 시작해가지고 시작 단계에서 이게 이제 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회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사회보장 협의회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중복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재정 부담이 이게 상당한 사업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이게 확보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가 2020년 전까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평가를 토대서 이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라 이렇게 이제 복지부에서 조건부 협의를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이게 사업에 과다함이 좀 그 담겨져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너무-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의 사업으로는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너무 부담스러운 예, 예. 사업이다라는 그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그 지금 현재 농민수당으로 아마 저희한테 이제 지금 이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예, 예. 그 금액을 보면은 900억. 900억. 예, 900. 농가수로 볼 때는 900억입니다. 근데 경영체 수로다가 나눠 보면 1,289억이 되는 금액이고요. 예. 또 그걸 갖다가 또 여성 농업인하고 가구수로 분리가 되면은 1,800억까지 올라갑니다. 예. 근데 그게 거기서 줄어들면은 좀 뭐 줄어드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농해소득을 3,7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공익형 직불금에도 혜택이 되고 농민수당에도 혜택이 되고 네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계속해서 거죠. 예. 사업이 저희는 그래야 된다고 사업이 생각해요. 늘어날 그래야 된다. 수밖에. 그럼요. 계속 확대되고 그렇게 커져야 되는 게 정상식이지. 아니 그걸 어떤 거에 전제를 둬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농촌의 문제가 우리 상식적으로 보편적이고 평균이라고 하면 얘기돼요. 기본소득도 하고 지원 안 해줘도 돼. 잘 살면.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지원 안 해도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보건복지부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자체의 부담이 곧 대한민국의 부담이에요. 국가의 부담이고 농업을 포기한 대한민국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거잖아요. 큰 틀로 봤을 때 이 농업을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이야기지. 지금 계속 지자체가 부담이다. 계속 예산이 커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돼도 농촌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이 문제는 본질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지금 뻑하면 이제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말씀 있어요. 형평성 문제, 이중 지원. 아니 이중 지원이 아니라 10중 지원을 해도 그 농촌을 살려야 되는 거에 목적을 둬야지. 너무 많이 지원하니까 져지거나 말거나 야 너무 많이 지원하니까 조금만 줘. 이런 논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걔는 이념이 다른 거죠. 정리를 아니야. 제가 예, 좀 이 의원님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같습니다. 먼저 드리고. 저 우리 이제 팀장님이 좀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예산 예. 얘기하고 이거 뭐 1,800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 이제 충북에서는 월 10만 원씩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례상. 예, 조례상 그렇게 했지만 그 현실적으로 전라남북도에서는 월 5만 원씩 했습니다. 그럼 5만 원씩 하면은 우리가 뭐 이제 아까 이제 900억 얘기하고 800억 얘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예.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협의 가능하시다는 예, 말씀이세요? 그럼 400억으로 예. 줄어듭니다. 10만 원하고 5만 원은 굉장히 차이가 크기 굉장히 때문에. 차이가 나죠. 예, 예. 400억으로 줄어들고요. 예. 그 전라남북도에서는 도에서 40%를 부담하는 거로 했는데 우리 지금 이게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농가 기본 소득제도 30%가 도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율을 예를 들어서 30%를 적용하면 그 5만 원씩 했을 때 400억 원인 부분이 120억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280억은 이제 시군에서 시군- 너무 줄여서 안 돼요. 잠깐만요. 월 100만 일단은 원씩 예. 100만 원씩 바꿀 거 시군으로 조례래요. 보면 280억 그러면은 도에서 120억이 예산 네네.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저희가 그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순수 이렇게 농정국 예산만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150억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좀 따질 사안들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전체 총 예산은 11.5%가 올라갔어요. 그 11.5% 올라간 금액이 얼마냐면 4,807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총 예산이 올라갔는데 농정공은 150억 오히려 마이너스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따져서 예, 예. 그 150억 줄은 것만 갖고도 수치상. 그거를 예, 예. 그 예년이 아니라 오르지 않고 평년으로 네네. 다 했을 때도 150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게 120억이 없어서 다른 시도 다 하는 사업들을 우리 충북 농민들은 못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심의하는 예, 예. 예결위 부위원장입니다만은 그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얘기해서 이제 농민수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뭐 개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뉴스를 먼저 보시고 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충북 농민단체는 결국 맞불을 선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농민수당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보장제를 내세운 지 8일 만입니다. 충북도민 2만 4천 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 청구 자격을 갖추어 농업인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고정수당을 주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도내 등록농가 7만 800여 가구에 지급할 예산은 연간 900억 원 정도. 다만 농업의 소득이 높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축산관련법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액수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농민단체의 설명입니다. 도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 900억 예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도의 농업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이걸 정상 복구하고 거기에 도지사 내지는 도의 의지가 조금만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충분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주민 반발과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의 심사를 거친 뒤 청구 수리 60일 안에 충북도의회에 부의돼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저소득층만 지원하자는 대안을 냈던 충청북도는 여전히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 부담은 당장 다음 달 충청북도의 대안인 기본소득 보장제를 심의해야 하는 충북도의회가 떠안게 됐습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 보장제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10억 원을 도 예산으로 올린 농업인 기본소득제는 현재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현재 시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공존할 수 없는 농민수당과 기본소득 보장제. 선택은 충북도의회의 손에 달렸습니다. 농민들이 농사 지었을 때 네. 국가적으로 자연적으로 기여하는 그러한 그 기능들, 그걸 이제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그거를 경제적 가치로 다 해서 매년 67조 8천억 원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떼어서 농민들한테 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 이미 이제 이 외국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은 안 하고 있으니까 좀 해달라는 것이고 그게 또 법에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 또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 전혀 근거가 없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성장한 밑바탕에는 어쨌든 농업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우리나라 쌀이 대한민국 쌀의 농업의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 쌀이 남아도는데도 외국산 밥쌀을 수입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국유지책으로 쌀을 수입한다고는 하지만 농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니 우리나라 쌀도 남는데 외국 쌀을 수입해다가 팔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밑거름, 단초가 된 게 농업이고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들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현재 농업, 지금 농업의 농촌의 현실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농촌이 어렵다가 아니라 앞으로 농촌이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심각한 문제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제 공익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사실 근데 이 정도의 공익적인 거를 주장이 되려면 그 지자체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죠? 국가에다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농민 수당을 국가가 책임져라. 이거 국가가 쥐고 해야지만 이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만들려면 지역에서부터 밑으로부터의 어쨌든 요구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그게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그냥 농민들 가만히 저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농촌을 좀 살려야 되겠어 그래갖고 뭔가 만들 거라고 하는 기대는 하면 안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 이제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법제화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농촌 및 그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은 그 근본적으로 이제 그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의무 그리고 농업인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소비자가 해야 될 의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를 이해하고 안전 농산물을 갖다가 소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익적 가치를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은 농업인들의 뭐 그 공익적 가치가 뭐 2004년도에 63조다.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103조다. 그럼 뭐 식량 안보라든지 경관, 뭐 전통 보존 뭐 이런 게 공익적 가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거기에 공익적 가치로다가 한 건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그렇게 공익적 이야기를 가치를 하시면 갖다가 이게 너무 복잡해지고 이용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소비자들도요, 그러니까 의장님.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거기 기여하는 기여도가 충분히 있죠. 그러면 근데 소비자들도 이런 내용의 수당을 얘기할 수 있죠. 네. 우리 농산물 애용 수당 달라. 그거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가능하지 그게 필요하고. 중간에 농산물을 판매하시고 그러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그동안에 기여를 했어요. 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통이 가능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소상공인들은 농산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를 한 농산물 유통 기여도는 다 수당을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수당을 달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농업에 지금 농촌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 농업의 소멸, 농촌의 소멸 위기의식을 갖기 때문에 이 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갖자고 하는 건지 해도 그거는 대한민국이 다 농촌에만 몰빵을 하겠다. 이거 안 되잖아요. 다 너무 잘하시잖아. 그건 그렇게 역설적으로 어불성설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본질을 분명히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야, 너 장사하는 다 하시는 분들 다 공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국가에 기여하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다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걸 한정된 자원으로 다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요. 이 부분은 저희 좀 협의를 하고 좀 그리고, 개념을 잡아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아까 뭐 이제 한재님 드리고 의원님,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그 예산이 150억 줄은 부분은 또 이제 지방 이양 사업이 있어가지고 도에 이제 편성된 부분이 이제 시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농민수당 저도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농민수당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뭐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 중요한 거는 어떤 도민적인 공감대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수당에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 농민수당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누구나 똑같은 농업인한테 공동의 혜택을 받고 또 그 돈이 지역 경제에 풀리게 되면은 지역 화폐로 다 풀리게 되면은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볼 때는 이 가장 단점이 누구나에 있습니다. 누구나에. 과연 이 누구나라는 거는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인 그 축산이나 뭐 어떤 뭐 쌀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 또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계신 분들 이분들한테까지 농민수당을 줘야 되느냐 그거를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 과연 그 납세자들이 그분들한테도 농민수당이 갔을 때 공감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가장 그 누구나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농민수당의 가장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자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짙게 드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 구실을 찾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명분을 찾는 건데 지금 뭐 설명을 해야 된다는데 그건 도가 설명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고 또 하나는 공감대 형성에 대한 문제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 농민들이 정말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했겠죠. 적어도
충청북도 농정국이 있잖아요. 이 농민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만 가졌다라 그러면 농정국이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해줘야지.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걸 하라고 그래. 어디 농민들한테 이걸 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신 무슨 형평성 공감대 무슨 뭐 누구를 줄 거냐. 이 세세한 부분들은 거기에도 분명히 그 조례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의원님. 의회, 예. 도청 이렇게 해서 좀 협의를 해서 네네. 논의를 좀 해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 협의의 어떤 예, 한 측면이기도 하고요. 예, 교수님 제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농민 수당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과 공감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공감대의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기능을 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WTO에서 FTA를 하면 예. 프리 트레이드를 하게 되니까 양자간이든 아니면 뭐 요즘은 이제 메가 FTA를 해서 그 구역별 구역으로 이제 환태평양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논의를 하게 될 때 보통의 이제 뭐 다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농업은 항상 좀 이제 피해를 보는 쪽이에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을 이제 앞서서 거기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 예.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그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러면 농산물을 좀 이렇게 수입을 해주고 좀 풀어주고 양호를 해주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진출을 하고 이런 트레이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농업 쪽이 좀 피해를 보니까 그 피해를 보는 쪽으로 뭐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요즘 이제 계속해서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가. 그래서 아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정책의 집행 방식을 좀 바꿔보자. 지금까지는 정책을 어떤 사업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혜택을 받는 간접적인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을 하지만 아예 농가에 직접 지불을 해보자. 농민수당이라는 형태로든 아니면 직불제를 개편하든지 그래서 기존에 또 우리의 그 농업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을 바꾸자. 그러면 농업 정책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부분으로 굉장히 상쇄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저 중앙정부에는 기재부도 있고 그렇고 예산이 농업 쪽 예산이 늘어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일종의 실링을 갖고 있어요. 실링을 갖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구책은 뭐가 있느냐 이걸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 논의도 같이 병행되고 있다. 우리 자체 예산을 좀 조정해 볼 거는 없느냐. 사업을 재조정해서 나올 수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런 문제를 주위에서 이제 뭐 소상공인도 있고 어디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 그런 부분 말고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은 농민수당이나 아니면 기본소득보장제로 해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재편을 해서 농업 예산 안에서요. 농업 예산 안에서도 예, 재편을 해서라도 사람 중심으로 할까 사람 중심으로 농업인 중심으로 농가 소득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보겠다. 이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걱정은 좀 기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논의도 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네요. 저는. 예, 이 의원님 먼저 드리고 예. 90년대 초 WTO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도시 근로자 소득하고 우리 농가들 소득이 대충 비슷했어요. 한 농가 소득 근로자 소득이 한 9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면 현재는 64.5%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농민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떠냐? 국민들의 먹는 문제가 급속하게 하락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전체 식량 자급률이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다 사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 농산물의 대부분은 GMO가 또 많아요. 그래서 GMO에 대한 안전성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20% 중에서도 사실 쌀은 어느 정도 좀 자급하고 있는데 쌀을 빼면은 사실은 5%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 저는 그래서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농민들 어려워서 도와주자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농업의 어려움이 국민들의 이 건강권 이게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라도 농민들 농업에 대한 그런 그 기능들을 최소한도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아주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의미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워낙 그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일이고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민수당이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이게 실효가 진짜로 있겠느냐 이 부분도
뭐 형평성만큼이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전라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있는지 어떤지를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든 농가들한테 지급한다고 근본적으로 농업이 살아나가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그런 어쨌든 대안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에 대한 노력이라는 거죠. 이 아주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가 중앙정부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를 왜 지방정부에서 하냐, 지방정부에서 하냐 이런 논의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농정에서요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기획해가지고 진행해왔던 정책들이 많았고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이제 상향식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정책의 대표적인 게 우리 로컬푸드 운동이에요. 로컬푸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일어난 식자재나 농산물을 지역에서 다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중앙정부 이거 괜찮은 지역에 대해서 밀어주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뭐 지역 푸드 플랜도 만들어라, 뭐 지역별로 작은 지자체별로 도별로 강력별로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요 농민 수단도 그리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할 때 저기 그 의원님 이상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부터 지금 농민 수당을 하고 있고 농업인의 가치라든지 농업의 필요성, 공익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은 액수는 10만 원 정말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로는 크지만 농업인 개개인한테는 큰 돈이 아닌데 거기서도 시작을 하게 되면 전국적인 논의가 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기재부에 실링이 걸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업 전체 예산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부득불 재편을 해야 돼요. 정책 사업을 재편을 해야 된다. 왜냐면 왜 농민수당이 지금 10만 원이 10년 후에 10만 원 상상이 안 되죠. 10년 후에 10만 원은 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 되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릴 수밖에 없으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재편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농업 사업들 중에 정말로 필요할까? 지금은 이제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농촌의 지역 경제가 이렇게 소멸되어 가고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들, 정책 사업들을 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재논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재편해서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이제 우리가 협의회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가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 이 논의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자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뭐 더 많이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야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갈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선이 가기 전에는 지금은 시작을 해야지 그 논의들이 되어져 간다. 재편이 이루어져 간다. 어쨌든 결국은 이제 이런 중지를 모아서 도의회에서 이제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이제 토론 전에 이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같은 경우 이제 산업경제에서 일단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10억 4,700만 원 전액이 삭감됐다고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이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또 있긴 하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도의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의원님? 일단은 그 삭감한 이유 중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아까도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농민들의 소득을 파악해서 500만 원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 500만 원이 안 되는 이 떨어지는 비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등해서 주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이제 농가들의 실제 소득을 이렇게 계량화하기가 사실 저희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취지를 떠나서 실현 가능성이 저희는 사실은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결위원회에서 추가로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우리 농민들께서 정말 충북도 역사상 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주민발의를 다 마쳤잖아요. 이 주민발의 조례는 우리 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사님이나 의회의 권한이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의 고유의 권한이 있는 거고 그거를 법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꽃이 될 수 있는 주민발의 조례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내용을 조금 또 이렇게 조금 보완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를 안 받을 수는 없다.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농가 기본소득제하고 이 농민수당 이 부분하고 서로 양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팀장님 전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부정적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솔직한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봤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농민단체에서 주장을 했던 이 농민수당을 중심으로 한 어쨌든 이 도와 농민단체, 의회 이렇게 전체적인 협의 기구를 통해서 예. 이 부분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단은 그 상경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삭감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계속 논의를 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조금 이제 아쉽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거를 어렵다고 안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때 큰 액수 말고 작은 액수, 상대적으로 작은 액수잖아요. 작은 액수로 가지고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나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농민수당으로 가는 단계로서 이거를 단계 1로 보면 시발점으로 본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행정 능력도 늘어날 것이다. 행정 능력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좀 수용을 해봤어도 어땠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사실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봤던 것이고, 그럼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지금은 이게 전체 농가들이 6%거든요. 4,500호는 예. 한 이제 6%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로도 어떻게 전체 농민들을 이게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나 이제 그게 어쨌든 농가에서 이제 6%가 뭐 어떻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솔직한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쨌든 시발점이 된다면 네,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냐 네, 보신 네, 거고, 네. 이제 의회 쪽에서는 이게 시행이 된다면 농민수당은 좀 양립하기 어려우니까 전혀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신 네. 거죠. 예. 자, 어쨌든 오늘 농민수당 관련해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까지 함께 좀 개념도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워낙 큰 얘기라 뭐 짧은 시간에 담기는 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보셨겠습니다만 충청북도 그리고 농민단체 어떤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관련된 현실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 이거 제가 마무리 발언은 또 따로 드릴 텐데요. 요 지금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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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분 다 요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네. 예.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것은 사실 중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협의를 해왔더라면 급작스럽다는 느낌을 안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도농정도 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뭐 감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같이 하면 같이 협의를 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사도 이뤄내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했다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협의체를 좀 시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례가 집행되는 것도 다른 의미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농민수당 거랑 조례요. 예. 농민수당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랑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좀 이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흐름이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뒤로 계속 미룰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산경이 어제 상임위에서도 그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뭐 농업인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이제 집행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다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우리 농민들을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주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팽당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우리 충북 도민에서 우리 도민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제가요 11개 시군 그 농민수당 청구인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녔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농민들만 주로 이제 많이 만났겠죠. 물론 이제 행사장 같은데 이제 일반 시민들도 도민들도 오시긴 했지만 예. 한 번도 내가 이 농민수당 청구인 서명에 서명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마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하자 말자의 문제는 이제 넘어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뭐 교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세세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논의 가능해서 협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민들도 좀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우선 좀 나는 시작 전제돼야 그래서 된다고 의지가 생각을 있어야 합니다. 된다. 예. 의원님, 예. 지금 이 농업 정책을 이렇게 농업 정책은 이제 사실 이제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의장님 계속 이제 서운하다는 이제 말씀 예, 이제 예. 그런 토를 하시는데 사실 농민들과 이렇게 상의하는 결국 이제 농정 거버넌스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회하고도 잘 안 됐어요. 예, 제가 보기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자세들을 좀 전환을 해서 함께 진짜 어쨌든 우리 충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 중지와 지혜를 모으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좀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담아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차례 드리죠. 이제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분권 대세입니다. 지방 분권이 지방이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농민수당 논의에서부터 우리 충북도의 역량을 좀 발휘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으네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형평성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있고 사실 저희가 제일 고민이 그 지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농민들이 주장이 그래서 우리가 그 현금으로 안 받겠다. 그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그건 우리 지역 내 지역에서만 가게 가든지 뭐 이렇게 식당에 가든지 다 내 지역에서만 쓰겠다. 결국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다 되돌려주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은 정말 이렇게 충정 어린 예. 그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많이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지역의 농업 문제 대단히 이렇게 좀 심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거 하나하나 단초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도에 도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북 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농민수당 주민발의가 청구가 됐는데 이걸 좀 엄중하고 무겁게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160만 도민들의 요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의회도 그렇고 또 도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당국도 이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내놓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우리 충북 농민들도 당당하게 정말 대한민국의 농민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반 팀장님. 예. 타도에 좋은 정책은 본받겠습니다. 근데 타도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 좀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농촌의 그 어려운 현실들을 참 이렇게 묵묵히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비농업계에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당 문제로 돈 문제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시선이 차갑게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참 걱정스럽고요. 농업인 분들도 그런 어떤 시선이 차갑게 변하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심각하게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수당 관련해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어떤 중지들을 모아가야 될지 함께 토론해보고 논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